책을 쓰고 싶으셨어요. 아, 왜냐면 이게 우리 친구들한테도 네. 중요한 인사이트를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책 쓰는 거에 대한 거는 누구나 다 로망이 조금씩 있는 것 있죠. 같아요. 예. 근데 이제 그 특정 시점을 언제 내가 실행에 옮길 것인가 그 차이인 것 같아요. 이렇게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 롯데말 친구들이 책을 쓰고 싶어 해요. 예. 이 과정이 어떻게 될까요? 일단 과정은 요즘에는 책 쓰는 것들이 정보가 너무 많이 아, 알려져 있어서 어, 어. 1위 클래스 같은 것도 있고요. 그럼 이제 그런 맥락 같은 것들도 아마 집어줄 수 있긴 하긴 한데 예. 일단은 콘텐츠를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콘텐츠가 가장 중요한 것 아까 같아요. 선생님 말씀하신 거 그거 네. 내가 좋아하고 잘 알고 사용할 수 있고 그렇죠. 예. 예 그럼 컨텐츠를 잡았어. 네. 그런 다음 그걸 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한테 그냥 어린 아이한테 좀 이야기하듯이 설명해 주는 것처럼 쉽게 해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여기서 말씀하신 어린 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쉽게 읽혀야 된다 예, 이건가요? 그렇죠. 그래 예. 맞아.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서 그 선생님도 책을 보면은 뭐 어떻게 끝나냐면요. 됩니다. 줄어들었습니다. 많아졌습니다. 이게 무슨 표현이라 그러지?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저도 사실 그랬거든요. 왜냐면 뭐뭐 한다, 했다 이렇게 쓰니까 잘 안 읽히는 거예요. 왜냐면 전문 서적도 아닌데. 네. 근데 돈의 역사도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네, 일부러 컨셉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제 책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하철에서 읽기가 너무 좋아. 그림도 많고 하니까 보기도 좋고. 자, 그러면은 그렇게 자료를 모아서 주제에 맞게 글쓰기 연습을 계속 했어. 네, 어쨌든 책이라는 형식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네. 그러면은 그냥 써서는 안 될 것 같거든요. 뭐가 좀 예.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어떤 주제로 선택하느냐가 일단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얘기를 풀어나가기 위한 꼭지점들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책의 목차가 되는 거죠. 아, 네. 목차. 그래서 책 쓰기의 전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목차가 차지하는 부위 중에 굉장히 큽니다. 선생님 그러면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먼저 목차를 만들고 글쓰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글 쓰고 나면 목차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좀 작가마다 좀 스타일이 다르긴 할 텐데요. 저 같은 경우는 목차를 먼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글쓰기를 시작하죠. 야, 그럼 목차 짜는데 시간 굉장히 많이 걸리겠다. 이거 같은 경우에도 목차 한 2번 정도 바꿨어요. 한 3분의 1 정도 써놨다가 이 방향보다 좀 다른 방향이 나을 것 같아갖고 또 다시 바꾸고 네 그런 과정들을 겪으죠. 근데 이제 먼저 글쓰부터 시작한다면은 그 오류나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방향이 한쪽 방향으로 가서 집중을 해야 되는데 산별적으로 좀 흩어질 수 있을 것 천방지축이 같아요. 될 수 있겠다, 예. 진짜.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주제가 이제 책 제목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목차가 꼭지점을 잡아놓고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게 조금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선생님 말씀은 그러니까 장단점은 있지만 네. 방향성을 먼저 정해놓고 그 방향성에 맞춰서 글쓰기가 되면은 네. 그래도 일관적으로 책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를 전달할 수 있다라는 예, 말씀이시죠? 그렇죠. 아,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림, 돈, 역사야. 네. 그림으로 보는 돈의 역사. 선생님은 전업 작가는 아니세요. 예. 이거를 투잡 뛴다 그래야 되나? 요즘 친구들은 부캐라고 그렇더라고요. 표현도 많이 쓰더라고요. 그리고 뭐 네. N 잡러 이런 표현도 네, 쓰더라고요. 네. 선생님 일상생활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일상생활은 뭐 주업이 어쩔 수 없이 그 포지션을 대부분 차지하고요. 예를 들면 9시부터 뭐 6시까지는 일을 한다라든가. 네, 네, 그렇죠. 그 외 시간에는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거에 대해 예를 들면 이제 책 나오기 전까지는 글 쓰는 거에 몰두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이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생활 같은 것들 하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아이디어 같은 것들도 찾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림으로 보는 돈의 역사를 위해서 문화생활을 한 건 아니었지만 그런 네. 생활을 즐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는 이 주제가 맞아 해서 이렇게 썼듯이 지금도 책은 어쨌든 다 쓰셨으니까 이제는 네. 새로운 또 문화생활을 즐기시면서 네. 또 어떻게 보면 이런 주제를 찾아나가는 과정이겠네요.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런 과정을 겪으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의도치 않게 탄생된 책인데요. 사실은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책을 쓰겠다고 생각한 적은 올해 초, 작년 말 정도밖에 안 됐던 것 왜요? 같아요. 왜? 뭐 어떤 계기가 있었던 거예요? 최근에 이제 경제나 역사 같은 것들을 이제 공부를 자료 같은 거 찾아보고 하다가 그림하고 만나기 시작하니까 이 책이 이제 구상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림은 맨 마지막에 얹혀진 거예요.
네. 원래는 돈과 역사였었는데. 네, 그렇죠. 근데 돈과 역사를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뭐 르네상스 시대나 이런 데 거슬러 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명화들이 많이 그렇지, 나오니까는 그렇지. 그 명화를 통해서 그 시대상에 있는 내용들을 하고 역사하고 또 연결되기 시작하니까는 아, 그럼 그림으로 세계사를 이렇게 풀어보면 좋겠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돈하고 관련된 부분이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었던 그러면 거죠. 선생님께서 자 그림을 이제 찾아야 되잖아. 네. 그럼 그림을 찾기 위한 노력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림을 찾기 위해서는 일단은 역사적 배경 사실을 이제 자료를 찾아 놓고요. 예를 들면은 그 전에는 중세는 암흑기라고 해서 화폐가 침몰했던 시기인데 이제 르네상스기를 겪으면서 화폐가 다시 태동을 하거든요. 그럼 예. 그 느낌을 찾을 수 있는 그림들을 이제 찾기 시작한 거죠. 예. 야, 그게 근데 말이 그렇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다 뒤져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료를 서치하면 서치할수록 많은 자료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이제 펼쳐놓고 아 내가 선택하는 주제는 이 그림이 좀 맞을 것 같아 하면 그 그림을 이제 선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그림에 대한 또 배경부터 해서 또 공부하셔야 될 거 예, 아니에요? 그렇죠. 예, 내가 쓰는 글 주제하고 이 그림하고 맞는지. 그래서 보면은 제 그 책 구성할 때 보면은 첫 페이지에는 그림을 시작하고 그때 상황에 대한 것들을 그렇죠. 뭐 배경 설명회 같은 것들을 하고 그 시대적 상황 같은 걸 설명을 하고요. 이제 본문으로 들어갔을 때는 직접적으로 이제 돈과 관련된 역사 이야기를 풀어가고 그런 식으로 제가 주제를 잡았었죠. 야, 이게 조금 어려운 것 같기 재밌긴 한데 어려운 것 같은데 선생님 그러면은 네. 글쓰기 훈련은 어떻게 하셨어요? 글쓰기 훈련은요. 그냥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 써봐야 돼요. 무조건 그냥? 네. 많이 써보고 다시 수정하고 다시 써보고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다시 여기에서 똑같은 주제를 써보고 반복하고 써보고 반복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계속 쓰는 거예요? 이것도 좀 스타일이 다를 것 같긴 한데 저는 한 주제 가지고 써놓은 다음에 이게 너무 지루할 때는 다른 챕터로 그때는? 넘어가요. 예. 대신에 이 주제에 대한 건 어느 정도 상당한 퀄리티로 나와 있겠네요. 왜냐면 네. 계속 반복해서 했으니까. 그렇죠. 네. 결국은 반복 훈련 그리고 평가받고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네. 선생님 갑자기 그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직장생활 잘하고 계셨잖아요. 지금도 잘하시지만. 네. 근데 그렇게 여유 있게 사시지 왜 책을 쓰고 싶으셨어요? 왜냐면 이게 그- 우리 친구들한테도 네. 중요한 인사이트를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책 쓰는 거에 대한 거는 누구나 다 로망이 조금씩 있는 것 있죠. 같아요. 예. 근데 이제 그 특정 시점을 언제 내가 실행에 옮길 것인가 그 차이인 것 같아요. 근데 실행을 대부분 못해. 네. 그렇죠. 저는 좀 이런 방법을 썼는데 약속을 했어요. 아내하고 딸아이한테 나 이제 책 쓰고 싶다고. 일단 내가 입 밖으로 내뱉었으니까는 그 약속을 지키고 싶었고요. 그래서 강제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수단을 그런 약속을 통해서 좀 마련을 했었어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담배 끊으려면은 나 담배 끊었다는 거 소문 내라고. 네, 그런 것처럼. 그런 것처럼 나는 네. 글쓰기 자기야 왜 안 해? 네. 아빠 왜 글 쓴다면서 안 써? 이 이야기를 안 들으려고 네. 그렇게 하셨구나. 선생님 혹시 문과세요? 문과셨어요? 아니요, 전혀 그쪽은 상관없고요. 좀 질문해도 될까요? 대학교 네. 때 전공이 뭐예요? 병원 경영을 했습니다. 그럼 글쓰기랑 상관이 없잖아요. 네, 전혀 상관이 없어요.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응. 요즘 같은 시대에는 그 전공적인 부분보다는 내가 관심 있으면 그 정보는 어딘든지 널려 있어갖고 그렇지. 찾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공부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할 수도 있고요. 네. 꼭 대학 교육이 전부는 아니다. 네, 그렇죠. 하긴 선생님께서 또 하시는 일이 교육, 훈련 네. 담당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또 용기를 가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반 네. 친구들이 사실 힘들거든요. 너때말 친구도 우리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 선생님도 전혀 글쓰기를 대학교 때 해보신 경험도 없고 직장 다니시면서 최근에 2020년에 처음 쓰신 네, 거죠? 맞습니다. 책을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글쓰기에 대한 꿈을 갖고 계시거나 또는 전업 작가가 아니더라도 글 쓰고 싶으신 분들은 요즘 뭐 브런치라는 것도 있고 하니까 글쓰기를 그렇죠. 꾸준히 하는 네. 연습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선생님도 혹시 브런치라든가 이런 것도 혹시 사용하셨어요? 네. 브런치, 그러니까 작년에 처음으로 해서 이제 시도를 하고 처음 이제 고배를 마셨죠. 무슨 뜻이에요? 브런치는 작가가 신청을 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예. 네.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브런치 작가가 될 수 없거든요.
아니 근데 웬만하면 다 하는 거 아니었었어요? 이거? 아니에요. 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글을 잘 쓰지를 못해요. 네. 근데 이거 이런 컨텐츠를 가지고 그래서 제가 크리에이터라는 그 단어를 좋아하는 게 예. 무언가를 창작하는데 작가는 그거를 글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저는 이제 업이 직장에서 이제 그 회사 사람들하고 만나는 거다 보니까는 그 사람들한테 이제 설명해 준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글을 쓰기 시작하는 거죠. 어려울 때는. 그러니까 일기 쓰듯이 조금씩 써보고 하면은 조금씩 나아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런 점에 있어서. 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까지 부탁해요.